이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뭘 할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제 강연의 결론이고,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저 혼자 떠드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말씀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다 진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가주의적 국가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제약되어도 되고 제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국가주의적 국가 이론으로서 벗어나서 국가가 개인을 국가의 발 아래 복속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을 진짜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 인간을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던 정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진보 아니면 이것이 보수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제 같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받아들였습니다. 개별 정책을 놓고 보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의 주관적 신념만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오로지 보수의 시각에서만 좋은 일만 계속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보수 진영 대통령이니까 한 60, 70% 이상 보수 쪽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양해하지요? 그러나 20, 30%는 자기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오로지 자기의 지지층이 바라는 것만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몇몇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미 FTA 보수들이 좋아하죠. 이라크 파병 보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수들이 좋아하는 몇몇 정책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 정부가 보수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자기 손에서 놓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국가가 시민 개개인을 국가의 발 아래 복속시키려는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다시는 하지 못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의 국가 이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주의적 국가관과 전혀 관계없고 그와 반대로 간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최소국가론과 거리가 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그런 사회보험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이런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몰아버리고 나면 진보의 편에는 누가 남을까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정부를 보수 정부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보적이냐를 과시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진보 정치의 확산, 진보 정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되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진보 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참여당 소속이고 국회의원 하나도 없고 제1야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는 최소한 국가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최소 국가론 또는 자유주의적 국가 이론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선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보적 국가 이론을 가진 분들도 무척 많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의 당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의 당원이 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이 나쁜 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민주당의 당원이 되지도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당원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싫어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국민참여당이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당의 당원을 하는 것이 다른 당이 나쁜 당이라서 아닌 게 아닙니다.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까지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들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이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을 법으로 금지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방식으로는 철폐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과격한 방식 말고 뭐 좀 비정규직도 종류별로 좀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대책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지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가주의, 국가이론,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해. 국가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는 제약할 수 있고 제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한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진보신당까지 어떤 진보정당 혹은 개혁정당이 요구하는 바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100점짜리를 원할 때 100점을 할 수 없다면 70점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수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현상 유지도 못되고 더 옛날로 더 말하자면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이런 데로 좀 후퇴하고 있는데 그걸 100점짜리 선을 실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인데 100점짜리 안 된다고 해서 빵점짜리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것이 100이라면 국민참여당이 좀 하려면 한 80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노동당은 한 50 정도 되는 거, 민주당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마이너스 100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100에 있는데 나는 플러스 100으로 가고 싶거나 80으로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잖아요. 민주노동당 의석 5개밖에 없고 진보신당 1개밖에 없고 국민참여당 1개도 없는데 이 세 정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봤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선수로 100점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50점, 60점, 70점 사이 어디에 가더라도 다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할 때 비로소 진보 정치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도 비판할 거 많죠. 일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할 게 많이 있지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될 겁니다. 참여정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판단착오도 하고